저는 문화는 물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문화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대중문화보다도 한국의 대중문화의 수준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일본인들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니까 한국의 드라마가 더 재미있고 한국의 음악이 더 좋으니까 그 한국 한류가 더 크게 인기를 끌게 되는 거겠죠. 제가 일을 할 때 좀 라디오를 자주 들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일본 라디오도 좀 들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 라디오 들으면은 일본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 듣다 보면은 아, 음악 괜찮다. 뭐 예전에 이런 90년대에 만들어졌던 일본 음악은 참 좋았는데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음악이 끝나고 음악을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뭐 누구누구의 뭐 최근에 발표한 어떤 곡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90년대에 만들어진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지금 만들어진 최근에 발표한 곡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대중음악을 보면은 이제 한 90년대, 한 2000년대쯤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들어보면 촌스러운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좀 발전이 멈춘 상태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음악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곡들을 만들어내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또 나오는 재밌는 얘기가 한국이 이렇게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이유가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화를 위한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는 내수 시장이 커서 내수 시장을 위한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일본 음악은 세계적으로 그 인기를 끌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일본 상황 들여다보면은 한국 케이팝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일본 음악도 세계화 시키겠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그 브루노 마스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 아라시라고 있습니다. 아라시가 세계화를 한다고 이제 세계화 진출을 한다고 브루노 마스를 이제 초빙을 해서 곡을 받았어요. 작곡을 하고 이제 브루노 마스한테 프로듀서를 맡기고 뭐 나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은 브루노 마스한테 한 70억 가량의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브루노 마스한테 곡을 받았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첫날만 그 빌보드 차트 한 100위 안에 하루 동안 잠깐 들었다가 그 이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그러한 곡이 돼 버렸습니다. 세계화를 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큰 금액을 들였는데 성과가 전혀 안 나온 거죠. 근데 반대로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로제의 아파트 보면은 브루노 마스 출연하잖아요. 브루노 마스가 뭐 돈 받았겠습니까? 거기서 또 심지어는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까지 흔듭니다. 이게 뭐 제작사 측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브루노 마스가 직접 자기가 이거 케이팝이니까 태극기 흔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준비를 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흔든 겁니다. 그런데 대박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별다른 크게 노력도 안 하고 큰 금액을 들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터지는데 일본은 정말 큰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함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문화의 차이, 수준의 차이, 대중음악 수준의 차이가 그만큼 크게 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류는 뭐 예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이제 한류가 처음 터질 때가 후유노 소나타 그 겨울연가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아줌마들만 열광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젊은이들까지 뭐 심지어는 아저씨들까지 한국 드라마를 본다 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2011년에
후지 TV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후지 TV 앞에 모여서 더 이상 한국 드라마 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한국의 K-팝은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다른 TV보다도 후지 TV가 한국의 그러한 드라마들을 더 많이 좀 방송을 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지 TV가 타겟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지 TV 앞으로 달려가서 후지 TV 앞에서 이제 반한류 시위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고 싶지 않다, 한국 음악 듣고 싶지 않다라고 좀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2011년이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터지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지진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불만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류로 좀 터진 게 아닌가,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류는 더 많이 발전을 했죠. 이제 뭐 10대까지도 이제 한류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아저씨들까지도 한류 드라마를 보게 됐다, 뭐 그러한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전 세대가 좀 보게 되는 그러한 한류,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세대 간의 격차가 있기는 있어요.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뭐 크게 그 반감 없이 한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부류가 됐고,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장년층들, 아저씨들, 좀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좀 아직까지는 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콘텐츠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쇠퇴한 이유를 무엇이라 보시나요? 근데 일본 콘텐츠가 쇠퇴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도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체되어 있단 말이죠. 90년대, 2000년대, 그때 수준에 멈춰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는 이제 대중문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수준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좀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돌 문화 같은 경우는 좀,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미성숙의 문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 갖춰져서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는 게 이제 한국의 아이돌이라면은, 일본의 아이돌은 좀 어설프게 노래하고 어설프게 춤을 추고, 이러한 게 일본 아이돌 그 문화거든요. 예전에 한국에서 크게 논란이 됐었던 게, 일본 그 아이돌을 그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다 탈락이 되고 좀 어설픈 사람들만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돌은. 그러니까 아이돌이 좀 어설픈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응원을 하면서 아이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제 그 성장하는 모습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아이돌 문화는 미성숙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